하지 말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한 언론사. 우리는 마인드 포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마인드포스트 대표 이관영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개의 당사자 센터가 있습니다. 송파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3곳이 있죠. 그 중에서도 마포센터는 저희 마인드포스트 법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영의 만남 첫 번째 순서로 마포센터의 부민주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구민주라고 합니다. 네, 먼저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소감이나 각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긴장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는데 간단하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마인드포스트 법인 산하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마포와 이제 서울 서부권 6개 권역에서 이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들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어, 거기서 이제 저는 센터장으로서 센터 총괄을 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뭔가 건의 옹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센터와 그 센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1번 순서에서는 우리 구민주 센터장님 개인의 어떤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약간 저도 이제 당사자성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당사자성 때문에 이제 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심리학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심리학 쪽으로는 좀 항상 가지 못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오게 됐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정신장애 쪽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는 이용표 교수님이라던가 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어디 나오신 거죠? 어느 과를 나오신 거죠? 사회복지학과 나왔습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수업 중에 정신장애에 대한 수업이 있나요? 네네, 정신건강복지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당사자 활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 거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원래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도 조금 그나마 깨어있는 분들인데도 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많이 졸거나 하고 있으면은, 약 먹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졸면 안 되지 않냐라던가 그런 편의 제공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진짜로 이해는 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겪다가 이제 우연찮게 마포정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 팀장을 채용한다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팀장으로 일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라든가 마포센터만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나 자신만의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 먼저 여기는
확실히 저희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당사자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사자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물론 보츠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당사자 센터에서 또는 당사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개인적인 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 마포센터 오기 조금 약간 전의 일인데, 제가 정신건강 관련한 당사자 행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목소리 환영대회나 편견차별 환영대회 이런 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그냥 혼자서 그냥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앉아 계신 당사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당사자분들이 어, 당신은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어, 저는 근데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이후로도 좀 제가 좀, 사실 마포센터에 왔을 때는 이미 회복이 많이 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당사자성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개인적인 어려움입니다. 네. 어, 영상 보신 분들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죠? 네,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당사자라는 개념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사실 당사자라는 개념이 저도 지금 사람마다 좀 정의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정의하기로는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당사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제 당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당사자 활동을 하면서 혹은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보람찬 순간이나 기쁜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팀장이라던가 센터장 같은 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뭔가 잘 돼가지고 더 좋은 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아니면은 더 좋은 일을 찾아서 가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보람차고 기쁘고, 또 특히 이제 당사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뭔가 좀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돼서 가셨을 때 좀 많이 보람찼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간 경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사실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되게 직원들끼리 사이가 되게 돈독해가지고 회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저는 언제나 그런 어, 잘 돼서 떠나는 거 정말 대환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말씀하셨는데 이용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이용자분들하고의 어떤 좋은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이용자분들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선물로 직접 만드신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고 기억을 못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어, 항상 제가 뭐 기억을 잘 못하더라도 그걸 이해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감사하고, 또 제가 아주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마포센터 직원분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이나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최대한 격식 없이 평등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가 좀 수직적인 것을 되게 안 좋아하고 제가 이름이 민주이다 보니까 민주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좀 수평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또 직원들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인 인생 계획이나 뭐 목적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인 인생 목표는 그렇게 막 정해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즘 그 바다 낚시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당사자 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바다 낚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다 낚시 한번 갔는데 거기 벽에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질환자의 승선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에 정말 이 당사자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편견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소하는 게 이제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의 목표입니다. 네, 아까 그 편견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차별이나 편견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 당사자로서? 아무래도 그 약물 부작용이 있었을 때 특히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한 소리씩 듣기도 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어, 제가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그 아예 증상이라던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조울인데 우울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했을 때 우울한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뭐 밖에 가서 운동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거 많이 진짜 흔한 말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흔한 말들이지만 좀 많이 힘들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비율이 남녀가 이제 남자가 많은 편은 아니더 당사자 리더들 중에서는 남성이 많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과거 이정화 대표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정자 유윤솔 대표도 센터장도 새로 이렇게 취임을 했고 또 김민주 센터장님도 여성이신데 앞으로 당사자계에서 여성 리더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당사자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뭐 정말 예전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많이, 아, 질문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사자 리더의 여성 당사자 리더의 장점과 여성 당사자가 리더가 더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젠더적 관점에서 조금, 어, 맞나 싶기는 한 이야기들이긴 한데, 어, 남, 지금까지 운동이 조금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운동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힘을 사용하는 뭐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주가 됐었는데 여성 리더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그런 사- 새로운 시각이 추가된 거니까 새로운 시각이 추가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여성 리더가 좀 양성이 되려면은 저희 같은 이제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선배 리더들이 새로운 길들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어 지금까지 흔히 정형화된 그런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운동들을 많이 개척을 해놔야지 뒤에서 많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마포센터 부민주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것을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빼고 우리를 말하지 말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한 언론사 우리는